헤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3일 전쯤 커뮤니티를 통해 예고드렸던 내용들을 오늘부터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상 비디오가 크게 필요치 않아서 빠른 작업과 전달을 위해 비디오 없이 오디오로만 전달드립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에 본 계정 이외에 숨겨진 부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부계정은 일론 머스크 본인임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계정은 일반인에게는 유명한 NFT 수집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계정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정부나 기관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계정을 따르며 일론임을 알고 있는 팔로워들에게도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며 서로 쉬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릴 만도 한데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잘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금 일론 머스크냐고 묻는 댓글도 가끔 달리긴 하는데 모두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의 부계정을 따르는 팔로워들은 절대 그를 일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합니다. 그곳에서의 일론의 위상이 굉장히 커 보여요. 언뜻 보기엔 약간 교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 GM이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을 즐겨합니다. 일론이 GM이라고 메시지를 올리면 다들 GM이라고 댓글을 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무슨 상황에서든 GM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의 약자인데 이것은 단순히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션을 잊지 말자, 너를 지지한다 또는 파이팅 이런 의미로 구호처럼 쓰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마치 교회 사람들이 말끝마다 아멘 하고 말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론의 부계정에 있는 게시물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자세히 뜯어보진 못했지만 대충 훑어봤을 때 일론은 몇 년 전부터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에 대한 가이드를 설계하고 몇 년간 꾸준히 플랜을 실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많은 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앞으로의 세계 흐름에 대한 성견지명을 보여주는 비저너리로서의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팬으로서 그의 계획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 영상을 통해 일론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은 하겠지만 일론이 조심스럽게 활동하고 있는 트윗의 부계정이나 그 밖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일론이 그렇게 그림자처럼 활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께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가까운 시일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니 어떤 미국 유튜버가 이것에 대해 공개하는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영상 내용은 제가 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가까운 시일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울 것 같네요. 일론이 지금 그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더 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에 그 계정의 게시물들을 직접 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일론이 지금 진행 중인 미션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NFT, 메타버스, 웹 3.0. 그런데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일론이 여태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던 분야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나서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일론의 플랜들을 보고 나니 그것은 정부와 기관, 세력들로부터 주목받지 않기 위한 위장 전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NFT, 메타버스, 웹 3.0에 주목하기 전에
그곳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먼저 선점을 해놔서 그들이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소름이 좀 돋았어요. 제가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비판하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대해 비판했던 부분들을 가만히 보니 그건 웹3여야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잠시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웹3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3의 방식을 취할 건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론이 공개하게 될 새로운 플랫폼은 웹3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라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돌아갈 곳이라는 걸요. 여기서 NFT에는 밈이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거래들은 도지코인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일론의 메시지들을 읽어보며 놀랐던 것은 이번에 트위터를 비판하며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계획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이 모든 것이 몇 년 전부터 설계되고 계획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2월에 처음 트위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을 때부터 자칫하면 자신이 직접 플랫폼 사업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고 제가 전에 영상으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는 정확하게 한 달 후에 투표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공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약간 설계된 일이라는 느낌은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마음먹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에 조금 놀라웠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일론이 지금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은 돈벌이에 미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전 인류적인 거대한 플랜이라는 겁니다. 일론이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우리들의 눈높이로 생각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일론의 숨겨진 계획들과 활동들을 알게 되면 또 사기를 친다, 돈 벌려고 한다며 그를 비난할 것이 뻔합니다.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자석을 붙이려는 남자, 그 사진이 지금의 일론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자유와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며 그가 거짓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이 여태껏 일론을 평가해왔던 그대로요. 왜냐하면 자신들과 너무 다르거든요. 자신들처럼 권력과 돈을 위해 애쓰는 게 당연한데 황당하게 인류애를 실현하겠다고 하니 웃기고 있네 하며 콧방귀를 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두면 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일론의 진정성을 믿고 그의 배에 올라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양이 많아서 이 주제도 시리즈로 나누어서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론이 그 계정에서 자신의 계획이나 실행 지침 등으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먼저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것은 NFT에 대한 일론 자신의 관점, 견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간혹 다른 계정의 메시지가 인용된 것도 있는데 전달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부분은 생략할 거고요. 제가 번역을 도와주실 분을 찾질 못해서 기계 번역을 그대로 읽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거나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조금 천천히 읽도록 할게요. 너무 느리다 생각되시면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높여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관들이 당신의 JPG를 훔치지 않도록 하라. 지침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NFT에 대해 무엇이 다른지 초안 검토. 크립토 트위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기관들을 형편없이 운영했지만 결국 그 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겼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엄청난 업적으로 남아있지만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앙화 거래소, 관리인, 펀드 같은 구조와 같은 중앙 집중식 차량에 갇혀 있고 이것은 악화만 될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나쁜 부분이 있다. 첫째, 지방 분권을 해치고 둘째, 후기 채택 기업은 조기 채택 기업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었다. 이 다음 내용에 나오게 될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글로벌 투자 회사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설립자입니다. 이어서 할게요. 다시 말해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2020년에 상당히 늦었지만 제도적 지렛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에 유의미한 자산을 모을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서 5년에서 8년 전에 취득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큰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 말은 그 기간이 어떤 제도적인 유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5년이나 8년 전에 미리 들어갔던 어떤 개인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되었다. 비트코인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NFT의 차이점은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 중 몇몇은 2013년처럼 파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많은 야심찬 내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부는 더 많은 잔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은 자신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NFT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처럼 이렇게 다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계속 이어볼게요. 이는 NFT에만 국한되지 않은 디파이에도 해당됨. 더 큰 차이는 비우월성이다. 비트코인의 소규모 보유자라면 스카람치에 대한 시장 매각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그 스카람치 같은 기관이 막 시장에다가 매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계속 이어볼게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래되는 교환 가능한 익명의 글로벌 시장이다. 유니도 그렇지만 펑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번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펑크는 크립토 펑크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NFT 크립토 펑크 아시죠?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자는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없었지만 크립토 펑크 같은 NFT를 갖고 있던 사람은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 다음 NFT는 다르게 구축된다. 18개의 후드 안경 펑크 또는 20개의 스퀴글 퍼펙트 스펙트럼이 있으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것들은 NFT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후드 안경, 후드티를 입고 뭐 안경을 쓴 뭐 그런 캐릭터를 많이 보셨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 우리가 몇 개의 음악 의자를 연주하고 여러 가지를 섞으면서 결국 다이아몬드 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밈 같은 거 보면 그걸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사진들을 막 서로 뒤섞어서 합성해가지고 또 새로운 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면서 결국에는 다이아몬드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장기 보유자에게. 즉 2028년에 스카라무치가 4억 달러의 펀드를 들고 나타나 후드티, 얼간이 안경 펑크나 스키글 등을 사들일 때 적어도 엘리트 수준에서 판매자들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스카라무치가 4억 달러를 뭐 들고 와서 그 NFT를 내가 사겠다, 팔아라 할 때 아까 말했던 그 NFT를 보유하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핸드들은 팔지 않겠다고 말할 거라는 거죠. 다음 높은 가격에가 아니라
아니요, 우리는 이것들과 그 문화를 통제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스카라무치 같은 그런 기관이 4억 달러의 4억 달러를 들고 와서 아까 그 후드티 입고 뭐 그런 그 NFT를 팔라고 그 다이아몬드 핸드들한테 제안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팔지 않겠다고 말할 거라는 거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들과 이것을 포함하는 어떤 문화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속할게요. 그리고 비우월성으로 인해 반드시 판매될 테이블에 약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장이 어떻게 거래될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역학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오해를 받았죠. 이 말은 그 제도적 혜택을 갖고 있는 어떤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 개인이 있을 때 그 개인이 항상 약자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맞설 수 있다. NFT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역학관계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새로운 엘리트를 만드는 것 아냐? 어쩌면 어느 정도 사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가치,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을 가진 엘리트이다. 우리는 분산된 꿈을 실현시킬 기회가 있다. 이 말은 NFT를 그런 식으로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기득권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일론 머스크는 어느 정도 사실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존의 그 세력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자신의 어떤 이득을 봤던 그런 세력들과 달리 다른 가치, 다른 목표, 다른 목적을 가진 엘리트들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할게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크립토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NFT 트위터에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당신에게 최우선 과제는 실제 삶에서 생명, 즉 집, 가족, 둥지, 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크립토 투기로부터 실생활 지출을 더 빨리 막을수록 이곳 NFT 랜드에서 더 많은 재미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겨울과 가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집세, 저녁 식사, 등록금,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100%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크립토나 NFT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자기 실생활에서 써야 될 돈까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자신의 실제 생활에 타격을 주면 안 된다. 그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이 안정된 상태에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NFT를 만들거나 아니면 거래하는 일에서 더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계속할게요. 따라서 현재 제작 중인 사람은 제한이 타당할 때 판매하고 돌아보지 마십시오. 수치심, 걱정,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사실상 아무도 초기 비트코인 시절에서부터 100% 홀더는 아니다. 홀드는 절대적인 현실이 아닌 유용한 밈이다. 이 말의 뜻은 그 NFT 밈 같은 거 제작한 사람들이 나중에 NFT를 팔게 되잖아요. 그렇게 매도를 한 후에는 절대 미련 갖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작한 것을 매도했다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이나 걱정, 죄책감 같은 걸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뭐 옛날 비트코인이 이렇게 탄생했던 그때부터 쭉 홀딩했던 사람은 없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유용한 유용한 가치라는 그런 뜻 같거든요. 계속 할게요. 기관과의 싸움은 2세대, 3세대의 크립토인들이 주도할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우리의 토큰을 기관에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JPG를 훔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의 뜻은 지금 그 기관들이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숫자로 된 자산들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FT라는 거예요. 기관들은 아직 NFT를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NFT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패러다임을, 그 기관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NFT를 그 기관에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들에게 절대 이 JPG라는 건 NFT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JPG를 뺏기지 않도록, 그 기관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들의 NFT를 훔쳐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지금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다고. 이 크립토 시장의 주도권을 대중한테,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트위터 사용자의 메시지를 인용을 했거든요. 이 트윗을 인용을 했는데 요거 하나 중요해서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NFT가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트윗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산을 매우 오래 보유하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요. 그것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것과는 매우 다르며 펑크 등이 빠르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대가 되고 있다. 그 크립토 펑크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크립토 펑크가 그런 이유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대가 지금 되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 이어서 할게요. 이것이 내가 우리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행자들을 NFT에 연결시키려 하는 이유다. 나는 기관보다는 크립토 코베인의 암호화된 손으로 끝나는 그레일 조각을 100배 더 선호한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NFT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우수한 점. 새로운 것은 전통 예술이 움직일 수 없는 방식으로 NFT가 디지털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NFT가 전통적인 예술 작품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디지털 세계에선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계속 이어나갈게요. 알겠다. 이게 길이야. 이것은 우리의 기회이며 우리는 일손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머지 크립토 트위터는 탑스와 JPG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대응을 중단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아까부터 크립토 트위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그런 소셜미디어를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뒤에 이제 약간의 내용이 더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손이 필요하니까 팀원을 모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라서 일단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좀 길었죠. 내용이 좀 이해가 잘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딴에는 설명을 좀 드린다고 드려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 혜택, 그러니까 지렛대를 갖고 있는 기관들에게 너무나 유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개인이나 대중들이 이것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으로 NFT를 제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아직까지 NFT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시장을 주도할 만큼 보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NFT 생산자이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갖고 있는 고래입니다. NFT를 더 많이 생산해내고 서로 활발하게 거래를 하면서 활성화시키면 기존의 암호화폐보다 더 번성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개미들을 쥐락펴락하던 그들이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 우리가 기관이 되고 그들이 개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은 많은 자금이 NFT로 이동하면서 지금보다 작아질 거예요. 기관들은 낭패를 보게 되겠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테니까요. 몇몇의 코인만 빼고요. 그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이 아닐까 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 이더리움은 플랫폼에서의 수단, 도지코인은 기축 통화가 될 테죠. 그리고 NFT는 문화이자 예술품이 될 것이고, 기존의 전통 예술품들이 그랬듯이 가치를 평가받으며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기관이 아니라 대중이 주도할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일론이 평소에 했던 말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폰지밥이 등장하는 밈 생각나시나요? 밈을 만드는 것은 힘들지만 정직한 일이야. 그리고 또 밈을 지배하는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 생산의 밈을 확보하라. 이런 말들을 왜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지 않나요? 그동안 왜 그토록 일론이 밈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해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론은 우리에게 계속 밈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론은 현재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많은 양의 NFT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혹시 일론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보이나요? NFT를 닥치는 대로 사모으고 있는 일론이 무모해 보이나요? 지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큰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에서는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일론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기회는 다시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헤라비전이었습니다.